안녕하십니까. 저는 티니에 있는 한대 친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이카 글로벌 협력의사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에 관하여서 네팔의 현재 감염 현황 및 정부의 대응 체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익히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바이러스 종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고요.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사스 바이러스의 같은 형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왔죠. 공기 전파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이 바이러스의 전파되는 그 경로가 혈액에 의한 직접적인 전파, 이런 거는 이제 B형 감염이라든지 C형 감염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에 의한 전파가 되는 경우에는 댕기열이라든지 혹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목에 의해서 매개가 되어서 전염이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바로 미세한 그 드라플릿 작은 입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서 공기 중에 있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증상기 전파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대개의 바이러스들은 증상이 생기기 바로 직전이나 혹은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증상이 발현되기 1, 2일 전 혹은 증상이 발현되고 난 다음에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생기면 집에서 쉬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기 하는 게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전파가 되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19보다는 훨씬 덜하죠. 사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지만 증상이 생기면서 대개 전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독성도 굉장히 강하지만 많은 환자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스 바이러스의 이 변종은 발생되기 전에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전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이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그 앞에 파란색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이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통의 바이러스는 이런 양상을 띠는데 전파를 시키면서 거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한참 뒤에 생기는데 먼저 전파를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IgG라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5월 달에 발간이 된 이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파란색 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점이 있고요. 빨간색 점이 있는데 이 녹색 점은 이 환자가 이제 그 코로나19를 앓고 있다는 것이 확진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 점은 이 사람이 증상이 발생된 시점입니다. 그럼 이 파란색은 뭐냐? 이 파란 기둥의 중간선인데요. 이 파란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 이 사람이 어디선가 감염이 됐을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중간선을 따져보면 약 20일 정도 되고 이 대부분의 케이스의 한 3분의 2 정도가 한 20일 정도의 어떤 중간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감염이 평균적으로 됐는데 증상이 없다가 20일 후에 이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이미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또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도 이 5일째 되는 그 시점에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상이 발현되는 건 한 10%, 20%, 그 다음에 한 14일, 15일 정도 됐을 때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한 90%. 그러니까 대부분이
2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지만 문제는 그 앞에 부분,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환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발생 시에 그 환자 발생과 그 경과일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지수곡선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생 수가 천천히 늘어나다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후에, 우리나라 같은 메르스의 경우는 약 한 달이었는데요. 한 달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제 전파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경향을 띠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 전염병의 이 그래프가 이런 곡선을 그린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서 각 나라가 발생하는 그 환자에 대한 그래프가 되게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와 동일한 그 그래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약간 좀 그래프 모양이 이상한데 이것은 이제 중간에 확진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좀 변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국이나 우리나라, 대만, 오스트리아 등 현재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가 잡혀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래프를 보면 아까 앞에 보셨던 그런 확진자 발생의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환자가 덜 잡혀 있는 나라들은 이태리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만 미국, 러시아 같은 그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제 5월 6일자 그래프입니다만 현재까지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지수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생률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그래프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네팔에 발생한 겁니다. 14일인데요. 현재는 지금 어제까지 지금 402명의 발생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더 위로 쭉 올라갔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려면 과연 언제 꺾일 것이냐? 지금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네팔의 이 환자 발생의 그 시점을 보시면 인도의 환자 발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의 지금 코로나 발생 확진자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월까지는 쭉 환자가 없다가 3월부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수곡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100까지, 그 다음에 만까지, 그 다음에 100만까지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 200, 300이 아니라 100만, 100, 만, 그 다음에 100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월 초부터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월 말부터 인도에서 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피해서 네팔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네팔의 환자 발생의 그래프를 어제까지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3월 초부터 이제 인도는 환자 발생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환자가 인도에서부터 네팔로 이제 유입되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초부터 환자가 서서히 늘어나다가 5월 초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제 24일부터 전국적인 락다운을 시행했고 29일 날 이제 RT-PCR 즉 이제 이 현재 확진 검사를 이제 네팔 정부에서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확진 검사 지금 늘려가는 그래프인데요. 자, 그래서 네팔 정부에서 락다운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네팔 내에서 환자의 통행을 이제 이 다른 도시로 전파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인도에서부터 네팔로 들어오는 환자를 막을 수 있었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네팔 정부의 그 대응을 보시면 3월 21일부터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다가 3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5개국의 외국인이 전면적으로 입국이 금지되었고요.
또 국제선 항공편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네팔도 조기 이제 네팔은 이제 4월 초가 방학이기 때문에 원래는 4월 초 이제 새해 네팔 새해가 시작하니까 4월 초에 방학을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방학을 했어야 됐는데 훨씬 더 당겨서 네팔에서 전면적으로 전 연령대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렸고요. 24일부터 전국적인 락다운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태국에 있는 열대병 전문 병원 한 군데에서만 검사를 시행하다가 3월 말부터 7개의 그 각 주, 프라빈스의 거점 병원을 7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4월 말에는 더 늘려서 현재는 25개의 허브병원, 즉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행하는 병원, 허브병원과 19개의 테스트 랩, 즉 검사를 채취한 검사를 받아다가 이 확진 검사를 시행하는 그 병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 네팔 정부도 이렇게 좀 대처를 했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보시면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거점 병원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허브병원이 이렇게 쭉 이제 정해져 있고요. 자,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전의 그래프입니다만 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생하는 양상이 지금 인도, 네팔 그 경계선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빨간색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환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그 지역이죠. 이 지역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지역들에 인도, 네팔 그 통과하는 통과 지점이 있습니다. 차량 통과 지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숙소도 많을 것이고, 뭐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5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환자 수가 4월 달에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월 1일자에 이제 59명이 5월 9일자에 이제 109명이 되었습니다. 이 더블링 타임이라고 2배가 되는 날짜 수가 약 8일 정도 됐죠. 그런데 5월 9일에 109명이 지금 5월 13일에 219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입니까? 약 4일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더블링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파가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그건데 지금 8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고요. 이제 오늘 현재 5월 19일자까지 5월 20일자까지는 402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곡선의 그래프가 빠르게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위로 치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월 17일자인데요. 현재는 402명, 402명까지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네팔 확진자의 연령의 특징도 보시면 지금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가 다른 그 연령대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근로 연령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도에서부터 네팔 근로자들이 네팔로 넘어와서 혹은 그 사람들을 접촉했던 밖에서 활동하는 20, 30대, 40대 남자들이 활동 중에 접촉하여서 그 사람들로부터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현재 그 테스트 랩 상황인데요. 19개 테스트 랩에서 현재 검사를 26,000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3만 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진 검사 숫자가. 그래서 네팔의 이 대응 상황을 보면 4월 초에 인터 에이전시 스탠딩 커미티와 함께 네팔에서 이제 이 고위 내각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인터 에이전시 스탠딩 커미티라는 것은 국제기구의 연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UN 그 주도하에 UN 인권 담당관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각 국제기구를 이제 협력을 해서 네팔의 어떤 정책 수립과 그 다음에 정책의 수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협력을 취하는 그런 커미티를 형성을 하는 건데요. 2012년부터 사실은 유엔이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IASC를 이제
세워서 이 IASC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도 지금 4월 초에 이 IASC를 구성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한 상태고요. 여러 NGO들이 거기에 국내 NGO, 국제 NGO들이 함께 조인을 해서 네팔의 어떤 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에 대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1,500명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10,000명 이상 시 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유엔 주도하에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 분야, 뭐 프로텍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헬스, 뭐 푸드, 또 워시, 뉴트리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예산을 세워서 각 국제 기구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네팔 내에서도 각종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세워서 나름 열심히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도 네팔 거버먼트에서는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주별 어떤 그 이제 이 정책 수립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디스트릭트 레벨, 좀 더 시 레벨로 들어가서 좀 더 세부상을 더 세워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4월 말에는 이제 그 81세 여성분이 감염이 됐다고 회복되니까 네팔 정부에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카트만두에는 확실히 없어졌다 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팔이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 4월 말에서 5월 초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이 인도 네팔 접경 지역으로 환자가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다야풀, 팔사, 러우타핫, 그 다음에 카필바주, 그 다음에 방케, 루펀데히 이 지역들이 다 여기 지금 이제 도시들이거든요. 특히 여기 방케라든지 루펀데히라든지 여기 팔사 이 지역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네팔을 통과하는 그 포트가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환자들이 이렇게 증가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네팔 격리시설 현황인데 지금 네팔 격리시설을 보면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약 6만 명 이 정도의 쿼런틴 격리 그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아이솔레이션 베드, 즉 이제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들어갈 수 있는 입원 시설입니다. 입원 시설이 지금 3,000베드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환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팔의 코로나19 감염의 향후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락다운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해제를 할 것이냐, 해제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문제고요. 인도로부터 유입되는 이 이제 환자들, 이 환자들은 확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의 현재 그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기사가 떴는데요. 5월 17일자 카트만두 포스트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 마이 리퍼블리카 나온 기사를 보면, 지금 5명의 그 피고용인 중에 3명이 실직 상태다. 라는 그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예요. 실업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미 직장이 없는 사람들 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5분의 3이면은 이제 60%나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팔의 경제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네팔 국경을 5월 초부터 사실은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큰 트럭이죠. 카고 트럭을 이제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팔 내에서 락다운 상태지만 기초 생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들을 인도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급선을 좀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뭐 이제 피검사를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제 발열 검사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이 카고 트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5월 12일에서부터 5월 19일까지 이 환자의 증가를 보면 특히 이 인도 네팔 그 국경 통과선
통과 지점, 포트가 있는 그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진 시점 이전에 대개 한 열흘이나 20일 사이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즉,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인도 네팔 국경을 좀 느슨하게 한 그 시점부터 감염이 시작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5월 중순쯤부터 검사를 받고 확진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팔사, 카필바주, 르판데이, 안케 이 지역의 환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늘어나는 그 추이로 봐서는 지금 네팔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인도 네팔 국경을 통해서 매일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 환자들 대부분이 지금 검사를 정확하게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현재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네팔 정부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 있는 차트에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그 격리 병실이 3,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이 발견되면 전부 다 지금 입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팔 정부에서는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경증 환자들은 이제 자택으로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더 이상 입원시키지 못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2,000명 이상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현재의 의료시설을 가지고서는 이제 커버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네팔 정부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08년에 이제 보고된 논문입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환자가 이제 감염이 되고, 환자가 이제 그 전염병이 발생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을 때 환자 발생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이 컴퓨터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보고된 그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논문을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행동 패턴이 환자 발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데에 대한 그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의 그래프는 이제 그 서스셉터블 인디비주얼, 즉 감염될 수 있는 그 개인들의 숫자를 1,000명으로 제한했을 때, 처음에 이 질병이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 그 환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는 스스로 두렵기 때문에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한 거죠. 네, 자택 격리를 스스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임을 날짜라고 계산을 한다면 이제 한 50일 정도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택 격리를 해서 잘 숨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그래서 처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 즉 이 감염되는 확률이 높아지다가 이 감염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이 어느 정도 감염이 낮아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나서 너무 좀 오래 있으니까 답답하다, 우리가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아이솔레이션 되는 그 비율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이 다시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타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250일로 생각을 한다면 250일 정도 지나면 감염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없을 때를 상정을 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셀프 아이솔레이션은 우리가 락다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 락다운 후에 네팔의 감염 현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같은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밑에 밑에 네 군데의 막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막대는 모든 사람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밖을 돌아다닐 때 감염률이 얼마인가? 100%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all hide.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무서워서 다들 숨은 거죠. 모든 사람이 셀프 아이솔레이션하고 숨었을 때 감염률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막대를 보면 90명은 잘 아이솔레이션을 했는데 10명이 풀리 도망갔어요.
여기 이 도시에 있으면 무섭다. 그래서 딴 데로 도망가자. 그래서 피난을 했는데 피난을 해보니까 감염률이 60% 이상 치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대 그래프는 90명은 아이솔레이션 했고 10명은 에이 모르겠어. 그냥 나 돌아다닐래. 걸리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30%가 조금 넘게 감염률이 발생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무시하는 사람보다도 이 병이 무섭다 해서 딴 데로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전염병의 감염률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얼마만큼 그 지역을 감염을 시키는가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00이면은 그 도시 혹은 그 나라의 전체 영역을 다 감염시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all hide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아이솔레이션을 잘했을 때는 그 전체 영역의 10%를 조금 넘게 감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90명은 잘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했는데 10명이 도망간 경우에 그때는 90% 넘게 그 도시나 나라 전체 영역을 다 감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막대 그래프는 90명은 잘 숨고 10명은 무시하고 돌아다녔을 때, 즉 한 지역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다른 지역까지 그렇게 감염을 시키지는 않지만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을 경우,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네팔 상황에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인도의 감염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네팔 노동자들이 네팔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 네팔 국경 지역, 즉 떠라이 지역의 감염률이 현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카투만두나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카투만두에 지금 환자의 발생이 시작되고 있고 중부 지역의 여러 곳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네팔의 감염의 추이는 이 얼마만큼 인도로부터 네팔로 도망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떠라이 지역에서 이 중부 지역 혹은 저 북부 지역으로 이 감염을 피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잘 막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의 내용과 같이 현재의 인도 네팔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네팔의 앞으로의 감염의 전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냐? 사회적 거리두기죠. 이제 BBC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내용을 이제 게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는 그래프가 이 스페인 독감일 때 세인트루이스와 필라델피아의 환자 발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그래프는 굉장히 샤프하게 찍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어떤 그 상황이 있어서 승전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승전 퍼레이드를 강행을 했어요. 괜찮아, 뭐 문제 없겠지. 그랬더니 환자가 급격하게 치솟았는데 이제 10만 명당 이제 사망률이고요. 여기 10만 명당 사망률인데 전체 환자 발생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안에서. 그런데 세인트루이스는 우리 이 퍼레이드를 취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퍼레이드를 취소하고 학교를 문을 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환자 발생이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라델피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10,0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세인트루이스는 700명 이렇게 사망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탈리아의 도시의 상황인데요. 이제 베르가모라는 도시와 로디라는 도시가 있는데 환자가 발생되기 시작했을 때 로디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모든 학교나 행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베르가모는 이제 안에서 계속 논의만 했어요. 논의만 하다가 3월 초에 이제 락다운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 로디와 베르가모의 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결국 이 코로나19는 이제 공기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기침이라든지 대화를 했을 때 이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속 물질, 유리 같은 딱딱한 그런 곳,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어서 그걸 접촉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제 외부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자제한다면 환자 발생의 그 숫자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네팔에 굉장히 적은 의료 어떤 그 시설 설비를 가지고 발생한 환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온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까지는 이 앞으로의 이 코로나19의 발생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함으로써 이 발생의 그 그래프를 꺾는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